우리법 연구회를 왜 만들었냐고요? 네, 제 사무실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네, 저런 사무실에서 이제 소수 인원이 출발했는데. 저 사실 오늘요 깜짝 놀랐습니다. 신규철 의원님 공부하다가요 제가 아니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여러분 우리법 연구회 만들었대요. 네. 제가 그래서요 이거 뭐지? 잘못 부르는 거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7번 뉴스 틀어주세요. 법원 내 연구회 권력 집단 되어서 안 돼. 순수 모임으로 끝나야 라고 되어 있길래 쭉 읽어보니까 세상에 창립 멤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법 연구회를 왜 만들었냐고요? 네, 제 사무실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네, 저런 사무실에서 이제 소수 인원이 출발했는데 대학 시절에 이제 친분을 맺었던 네. 그런 사람들끼리 이제 그 창립 멤버들은 88년도에 네. 김용철 대법원장이 그 퇴진운동에 앞장섰던 분들이기도 해요. 아 처음에 네, 창립 멤버들이. 네. 그 당시 이제 법원에서는 가장 그 판사들이 갈급했던 것이 이 법원 조직을 외풍으로부터 보호해줄 만한 대법원장을 갈구했었어요. 네. 그게 진짜 명시하면 사법과 독립이죠. 그렇죠. 특히 이제 형사재판의 경우, 네. 이제 권력이나 어떤 외부의 바람으로부터 대법원장이 꿋꿋하게 좀 막아줄 수 있는 이런 대법원장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그 당시 대법원장으로서는 조금 좀 그 역할이 미흡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에서 이제 새로운 대법원장을 이제 원하는 의미에서 이제 연판 그 서명 운동을 벌였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대법원장께서 물러났어요. 그걸로. 근데 그러고서 이제 1년 정도, 1년, 2년 정도 이제 지난 후에 우리가 이제 모여서 이제 그때 제 사무실에서 이제 모였는데 모인 멤버들은 이제 대학 시절부터 친분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네. 이제 고시 공부만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우리가 올바르게 살자는 사회 나가서 법조인 하더라도 올바르게 살자는 그 고민을 늘 하던 입장 있던 네. 사람들. 네.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서울법대 학보가 피데스라는 학보가 있었어요. 아 그 당시 학보 이름. 학보. 예. 조국도 피데스 출신인데. 아 그래요? 예. 모르셨습니까? 예, 그건 아니 의원님 피데스 출신이세요? 아니 저는 피데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피데스 불명예네. 네네. 피데스 편집위원 출신들이 있었고. 그랬구나. 저는 네. 이제 농촌법학회라는 운동권 서클을 했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농촌법학회라는. 예. 농촌법학회 줄이면 농법회인데 이제 어떤 우스갯소리로 법을 농락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법을 농락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러네요. 맞네. 법을 농락하는 사람들 모임인데. 그런 우스갯소리도 해가면서 그런 이제 서클 활동을 하면서 저는 대학 4년을 보냈죠. 네. 저는 그래서 대학 시절에는 뭐 고시 공부를 못했었어요. 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그래도 뭐 자격증을 하나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좀 의아한 게 우리법 연구에는 판사만 있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 설명드릴게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판사 모임이 아니었어요. 아 처음 시작은 판사 모임이 아니었군요. 이제 변호사들하고 판사들이랑 같이 이제 대학 시절에 친분 있는 사람들 몇 명이서 이제 한 10대 명이 모여 있었어요. 네. 그때 저는 76학번인데 75학번, 74학번, 또 77, 78. 그 후에 이제 73학번도 이제 뭐 박시원 대법관 같은 분도 들어오고 이제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법조인의 길을 가면서도 대학 시절에 가졌던 그 우리가 변치 말고 올바른 판사로서 혹은 올바른 변호사로서 길을 잘 가자. 그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그래도 세미나로도 한 번씩 하자. 세미나하고 그리고 또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또 서로의 자세를 또 이렇게 또 점검할 수 있는 뭐 이런 의미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자 했던 겁니다. 네. 그때 이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 그 주제를 이제 주로 그 기본권 분야, 헌법상 기본권, 또 노동법 분야. 네. 그 당시 이제 노동법이 상당히 이제
핫한 이제 분야가 됐었어요. 그러네요. 그 당시에 네. 노동운동이 한참 활발하게 일어나고 노동 사건이 많아질 때였죠. 그래서 그게 1980년대인가 90년대인가? 네, 90 그렇죠. 우리가 90년도를 기억합니다. 1988년도에 김영철 대법원장 연임 반대 이제 433명 그렇게 시작했군요. 소장 판사 이제 서명 운동 등이 있었고 그렇죠. 2년이 지난 1990년도에 말씀하신 이제 우리법 연구회가 판사와 변호사들이 함께 하는 그런 어떤 모임으로 하다가 1996년도에 네, 제 사무실에서 한 5년 정도 이제 네. 모이다가 한 그럼 4, 5년. 진짜로 그 우리법 연구회를 탄생하게 만드셨네요. 그렇죠. 이제 그 제3부에서 이제 제 기억에 한 95년경까지 제3부에서 모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모이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했어요. 네. 마련 나가면서 이제 판사들로만 주로 이제 그 신입회원을 또 이제 충원을 한 겁니다. 네. 신입회원 충원은 이제 연수원 기수별로 이제 해마다 뭐 서너 명씩, 너댓 명씩 이렇게 이제 충원을 하는 모임으로 바뀐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부터는 판사들 모임이 된 거예요. 네. 아, 그렇게 됐군요. 예, 예. 8번 뉴스, 아니, 8-1. 그러면은 아니다. 그때부터는 8번. 우리 의원님도 그 모임에 못 가신 건가요? 아니 이제 가긴 갔어요. 아, 가긴 난 갔는데. 기존 멤버니까 갔는데 아, 이제 저는 이제 우리법 연구회를 이제 뭐 참석을 못 하게 된 건 이제 정치하면서부터 아, 네. 이제 시간이 안 나고 이제 뭐 그래서 또 판사들 모임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근데 그 과정에서 박범계 판사도 들어왔고 네, 네. 저 인터뷰 기억나십니까? 18기시잖아요. 18기 문영배. 18기 동기죠. 그때 문영배 들어온 거 맞습니까? 문제가 기억나죠. 지금 그 아, 얘기 하려고 네. 지금 한 거예요. 저 인터뷰 기억나세요? 법조계의 하나회, 윤 탄핵 전국서 떠오른 우리법 연구의 실체. 저기 인터뷰에 바로 우리 의원님이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네. 자, 법조계의 하나회가 되었고 그 말 많은 문형배가 저기 출신이고 그 당시에 만들어진 우리법 연구회가 결국은 뭐 마은혁부터 시작해서 문형배부터 시작해서 마은혁도 그 출신이죠. 마흔형은 잘 몰라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 그래요? 네, 그 몰라요. 문형배. 자, 그럼 그 당시 문형배는 어땠습니까? 아니 문형이 그 당시에 순박한 친구였죠. 뭐. 아 그래요? 시골 출신이 뭐 아주 순박한 후배였죠. 본인이 좌 중에 가장 좌라. 뭐 글쎄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말까지도 했던데 그건 네. 뭐 제가 직접 들은 말은 아니고 네. 또 이제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접한 말입니다만은 이제 문영배가 우리법 연구회 이제 회장이 됐더라고요 나중에. 네, 네. 전 이제 그 이제 제가 이제 정치하면서 이제 우리법 연구회랑은 조금 뭐 이제 거리를 둔 그 시기인데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아 이제 우리도 이제 뭐 사법부의 주류가 되었다. 아 사법부의 주류. 주류가 네. 되었다. 네. 난 그 말을 문영배 재판관이 했단 말을 듣고서 난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우리법 연구회가 처음부터 법원 내에 권력을 추구한 집단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뭔가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하고 법원이 바로 나가게 하고 또 자기가 판사로서 혹은 법조인으로서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자. 예컨대 김용철 대법관이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김용철 대법관을 물러나라고 했던 그 정신 가지고 네. 나중에 김명수가 대법원장 됐잖아요. 네.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것도 비판하고 지적할 수 있는 모임으로 남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같이 하나의 권력 집단이 돼가지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둘러싼 하나의 권력 집단이 됐다면 타락한 모임이다 저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저렇게 지금 저 집단이 완전 좌경화된 권력 집단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아주 잘못된 거죠 저거.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저는 그 후에 이제 회원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늘었던데 왜 그렇게 회원을 많이 늘렸는지도 모르겠어. 그 이유도. 네. 그럼 어느 시점부터 권력을 추구했다는 건지. 예? 나는 그래서 에드먼드 버크의 말이 저는 떠올랐어요 그 순간에. 네. 에드먼드 버크가 미국의 독립혁명은 지지했거든요. 네. 에드먼드 버크 영국 사람 아닙니까? 네. 네. 영국 사람인데 나는 영국이지만 미국의 독립혁명은 지지한다. 자유를 위한 투쟁이기 때문에 네. 지지한다. 근데 프랑스 혁명을 반대했어요. 네. 에드먼드 버크가 보기 프랑스 혁명은 권력을 위한 싸움으로 봤어요. 권력을 위한 투쟁으로. 물론 자유평등 박애라는 그것을 내세웠지만 버크가 보기에는 저것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다. 이렇게 봐서 프랑스 혁명은 지지하지 않았어요. 네.
우리 법연구회를 꼭 그런 생각이 났어요. 저는. 아, 사법부의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이었다면 잘못된 거다. 제가. 사법부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 그것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그런 기능을 했었어야지. 예컨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취임하자마자 자기 뭐 손자를 위해서 6억을 투자해서 그 대법원장 관사를 고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걸 비판할 수 있어야죠. 우리 입법연구회라면. 애초에 우리 입법연구회가 처음에 생길 때의 그 정신이라면 비판 안 했잖아요. 자기들 출신 대법원장이라서 감싸기나 했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저 우리법 연구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없앨 수도 없고. 스스로 해체해야죠. 해체하고 저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좀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판결을 내렸던 판사들은 다 옷 벗고 나가야 옳다. 나가도 변호사 해라. 네. 저는 그런 좀 하고 싶고 마은혁이라는 사람 나 잘 몰라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는데 이번에 많은 이미 뭐 성향을 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이번에 헌법재보다 갔잖아요. 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국민들 앞에 나는 이런 성향입니다 다 드러내놓고 갔는데 난 그 정도 되면 본인이 스스로 가지 말았어야죠. 맞습니다. 원래 판사라는 게 무슨 결론을 내릴지 예단을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죠. 예. 난 그래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말 듣고 야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저렇게 자리를 원하고 권력을 좋아하는구나. 이건 좀 우리법연구회 창립 정신과는 안 맞는 거다. 뭐 그 모습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창립 멤버고 그 사무실을 연구회의 집으로 사용했었고 그 태어나지 않아야 될 우리법 연구회를 탄생시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댓글들을 보면서요. 제가 정말 이 뜻이 아닌데 이게 변질된 정말 변질된 어떻게 보면은 티켓몬스터 같아요. 티켓몬스터.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